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자면 평가원은 위대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수능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살짝 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놓고 봤을 때 문제 자체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에 비해 약간 쉽지 않나라는 평이 많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느낄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이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어부터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등급 컷을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국어 시험의 특징은 확실히 작년 수능보다는 읽기 편했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비비 꼬아내는 킬러 문항을 특정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독서 4개 지문 중에서 3개가 EBS와 연계가 되었고, 문학 6개 작품 중 4개가 EBS와 연계가 되었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문학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문학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를 살짝 떨어뜨린 것은 맞고요. 다만 독서 지문이 작년 수능과 비등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험으로 보여서 작년 수능에 국어 언매 기준으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잖아요. 이 150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140점대 초중반에서 표준 점수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공통 부분에서 특정 영역에 치우침 없이 변별력이 고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어가 약한 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등급의 컷은 작년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지만 2, 3등급 컷은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논리학 지문이 나와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이 지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헤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 국어에서 얼마나 많이 만점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올해 수능의 국어 난이도가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위권 수험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험 역시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화법과 작문이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는 되었지만 지문의 분량과 선지에서 판단해야 할 요소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언어와 매체의 경우는 문법은 여전히 어렵다. 다만 매체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언어 매체를 다 맞으면 표준 점수를 따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커뮤니티의 이야기와 많은 분들께서 분석 자료를 내고 계신데,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평가원의 생각이 작년 9월 수능,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확한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 이것이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언어 매체 기준으로는 84점에서 88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화법과 작문은 86점에서 90점 정도로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얼마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컷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EBS 연계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해줬거든요. 국어의 8번부터 11번까지의 8번, 9번이 수능특강 독서의 세트 지문의 15번 문항과 연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국어 27번, 30번 세트의 29번, 30번이 수능특강 문학의 16번 세트의 지문 4번 문항과 연계가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체감 연계라는 것이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EBS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이번 6월 모의고사에 EBS 연계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국어시험이 끝난 뒤에 EBS 인터뷰 중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국어를 가르치시는 최사희 선생님께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연계 지문의 연계 정도나 연계 방식, 그리고 사용하는 설명하는 어휘나 문장의 수준, 선지의 구체성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의 구체성, 이것이 키워드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지 분석을 잘 하시고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을 국어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이번 수학 역시 평가원 시험 정말 잘 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항은 없었고요. 작년 수능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출제한 평가원과 EBS에서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를 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강조를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것이 보이는데요. 계산 과정에서 3차 방정식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표현 방법을 집합으로 나타낸다든지 이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보다 최고점 만점이 한 2, 3점 정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이 15번, 22번을 작년과 다르게 교체를 해서 수열이 22번에 들어가 있게 출제를 했거든요. 얘기만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심리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냥 풀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의 번호가 주는 위압감이 있죠. 그런 거에서 학생들이 쫄고 문제를 접근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수학에선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을 살펴보면은 15번과 22번. 원래는 이 15번 문제가 22번에 들어가야 되고 22번 문제가 15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바꿔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5번하고 22번의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모두 주관식 30번 문항이 가장 변별력이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학 선택 과목의 경우 전 범위가 아닌 일부 범위를 갖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미적분으로 선택한 학생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표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만큼 확률과 통계가 어렵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본 친구들은 원점수가 높더라도 표준점수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이 저의 표현에 의하자면 뻑뻑한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기까지의 많은 생각과 좀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풀기 불편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뜯어보면 문제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 분석에 있어서 단순히 문제로 가는 과정만을 외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구성까지도 공부를 하는 것이 수학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그러한 수학 학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이번에 발간된 EBS 수능 완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을 예상을 해보면 미적분의 경우 1등급의 컷이 80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저번 5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80점으로 예측을 했는데 72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저번 5월 모의고사만큼 체감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매우 어려운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수생 보정을 해서 한 80점 정도에서 1컷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18점에서 92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드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출제진들은 문제의 난이도를 낮췄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시문항을 평가원에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12번 문제에서 꼬였던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번 문제를 만만히 보고 들어가기엔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요. 이러한 문제가 EBS 수능 특강 34쪽 2번에 있었던 유형과 연계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확률과 통계의 경우 동전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내용이 확률과 통계 42쪽 2번의 유형과 연계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의 경우는 26번의 경우 수능 특강 37쪽 2번 문제와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낯이 익어서 풀 수 있게끔 만들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난이도가 있는 15번, 22번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EBS 학습은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를 보겠습니다. 이번 영어의 경우 작년 수능처럼 출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율이 50% 수준이고요. 연계 문항은 EBS 교재와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한 간접 연계 방식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쉬워진 대신에 선지가 매우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서 1등급 비율이 낮았거든요. 이번 6월 모의고사의 경우 지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이 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드는데,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경우를
버리고 2등급만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2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그러한 기조를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까다롭게 내는 것이 영어에서도 국어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영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고 문제를 내셨던 것 같은데요. 국어는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최상위권이 어느냐에 따라서 1등급 컷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국어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도 출제진들께서는 다소 쉽게 출제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이번 수학 시험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원이 학생들의 수준과 문제를 어떻게 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특히 수학은 이 정도 난이도면 충분히 변별이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되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의 이 난이도가 올해 수능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다들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평가원은 해냈습니다. 문제가 매우 좋고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조에 맞게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킬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